다음은 전북 전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한 국민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입니다. 외교장관께서 먼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합니까? 안전성이 검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AEA 검증은 믿을만 합니까?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서 검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IAEA 검증에 참여하는 것은 전문가 한 명입니까? 전문가와 전문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어 왔고 또 우리 측에서 필요한 그 자료나 또 정보나 이런 건 계속해서 IAEA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좋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나와 주십시오. 예,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영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하고 국민의힘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1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10리터를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은 우리의 그 기준 WHO의 음용의 기준은 10,10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총리는 기준에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좋습니다. 네. 아주 강렬해서 소신이 있는데요. 자, 우리 총리님, 중국 외교부가 네,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전체를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 총리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고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게 외교부 장관님의 국회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와 나서서 문재인 반대 입장을 정부와 표명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잠깐만요. 홍콩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과학적이 아니라면 국제 기준에 안 맞다면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이거일 거거든요.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방류해도 좋고 그것을 마셔도 좋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개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오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IAEA가 좋다 그러면 그거는 안전한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번 현재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11개의 기관이 한국의 대책회의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원안위를 비롯해서
해수부 이런 기관들은 계속 일본 정부와도 소통을 하고 IAEA와도 소통을 하고 똑같은 시료를 갖다가 같이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이것이 과학적인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전제 조건이 없이 우리는 무조건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게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나 홍콩이나 피지와 같은 나라들은 과학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거고 한국 정부는 과학에 입각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 저는 그분들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토를 했는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판단하죠. 그런 전제 조건이 붙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의 방향도 아니고 전 정부의 방향도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총리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67.6%가 정부 대응에 신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얘기하는 게 62%입니다. 왜? 과학을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국민들은 믿지 못하는 걸까요? 괴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겁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이 될 겁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일본의 어민들도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서 우리 정부는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우려가 아니라 방사능 괴담을 걱정합니다.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일본의 총리실인가? 정말 대한민국 정부 뭐냐?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과 한국 수산업자 어민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일본 걱정을 먼저 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총리께서 시원하게 한번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서 나오는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그러한 도쿄 전력의 아마 도쿄 전력이 했을 겁니다. 그 검사를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다. 그것이 괴담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우럭에 있어서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에서 잡히는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8개 현에서 오는 모든 생선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IAEA가 검사를 할 거고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이번에 가가지고 얻은 로 데이터를 다 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검토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일본에서의 이런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생산이 안 들어오도록 철저히 막을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왜 우리 정부가 뭐가 두려워서 뭐가 아쉬워서 할 말도 못하고 일본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좀 당당하게 일본 정부한테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세를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해요? 전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를 그렇다고 하시면 그거는 괴담이죠. 자, 앞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정부의 당당한 태도를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자, 국민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일본의 생선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총리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계속 일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간호법 공약에 대한 논란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여전히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고 대통령님의 워딩도 있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간호법 제정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1일 날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1월 11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간호협회 방문했을 때 영상입니다. 소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까 믿어달라. 전 할 겁니다. 라고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제가 우리 당 의원에게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 내용까지만 했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화면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직접 오셔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테니까 믿어달라.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잠깐 봤습니다만 간호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팩트 체크 해보십시오. 예, 정부가 이게 간호사 처우 개선을 얘기한 건지 간호법 제정을 얘기한 건지 나중에 팩트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총리님. 자, 그 다음에 우리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의 또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간호법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 이거 1월 21일 날 역시 또 간호협회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1월 22일 날. 그러니까 1월 11일 날 윤석열 후보가 가서 얘기했는데 뭔가 좀 불안했던지 다시 와서 후보가 약속한 게 맞다라고 다 확인해 준 겁니다. 이래도 공약이 아닙니까? 그거는 한번 내일 국토부 장관이 출석을 할 테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좀 예, 오늘 질의를 국토부 장관이 안 해보시죠. 나오셨더라고요. 분명한 거는 2022년 2월 24일 날 발간된 대선 공약집에는 간호법 제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께서 처우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간호사 처우 개선은 공약이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니, 공약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 주세요.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개혁에 들어있습니까? 간호사 처우 개선? 정부는 이미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간호법은 공약이 아니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처우 개선은 공약이었으니까 국정개혁에 반영해서 이 얘기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하고 공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의료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간호법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국민의 건강, 국민의 의료적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다. 이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부득이하게 국회가 좀 더 논의를 많이 해주시라고 제의 요구를 하신 거고 그런 법안의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번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공약집에 들어가면 공약이고 구두로 얘기하면 공약이 아닌 겁니까? 구두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제가 지금 제가 아까 그 영상과 육성을 제가 나중에 좀 드릴 테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간호법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바꾼 간호법 거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역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 두 번째,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은 국민들의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한다입니다. 자, 직역 간의 갈등은 간호법 제정 이후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간호법에 의해서 좀 더 그런 갈등이 심해질 것을 정부로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는 그동안에 여러 각 직역 간의 일종의 시위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아까 보여줬던 그 화면입니다. 자, 그 어떤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고 할 겁니다. 이 간호법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아서 제가 뭐라고 한두 개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참 지금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왜 간호사들은 절절하게 간호법을 제정해달라고 눈물에 호소를 했는지, 왜 대통령은 단칼에 그 호소를 저버렸는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득권이라는 시 뭘 예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대통령께서 간호사들 앞에서 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거짓말한 거네요. 단칼에 자르셨다고 하니까 행정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제2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런 것처럼 들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정부로서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좋은 좀 더 나은 처우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4월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고 향후에 이 관련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지금 PA 문제 해결 협의체도 만들고 또 7월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 개선도 하고 또 8월에는 간호 등급제 제도 개선 방안도 지금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공약 파기 논란은 간호법뿐만이 아닙니다. 후보 시절 전라북도를 서울에 이은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전주에 오셔서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30일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윤 대통령께서 약속한 제2금융도시 동약은 빠져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전북 금융도시 또는 금융중심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맞죠? 총리님? 네, 평소에 이 전북 지역에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추진해 오신 우리 의원님께 우선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은 금융중심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금융중심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에 관한 내용이고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정 필요성 및 그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할 그러한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님, 윤석열 후보가 전북에 와서 공약한 금융중심지에 대한 공약은 어디서 챙깁니까? 대통령실입니까? 균발입니까? 금융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정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금융중심지 지정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이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제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후보 공약을 전혀 챙겨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정부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짤막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언제까지 하겠는지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협력해 얼마 나가겠습니다. 전에 청와대 비서실장께서는 이 공약 이행에도 아직 1년밖에 안 지났다. 4년이나 남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뭘 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께서도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내일 금융위원장이 참여를 할 테니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오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총리도 정부 출신 아닙니까? 똑같은 공약인 부산 산은 이전은 법도 안 거치고 밀어붙이면서 똑같은 공약인 전북의 금융중심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왜 정부가 아무런 계획도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민들이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라는 것하고 기본계획은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안부 차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총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차관님, 네. 지금 현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하면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죠? 경찰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군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 집회를 막겠다. 또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물 대표라도 써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가만히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갈치,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경, 국토부, 노동부 협력해서 강력히 단속하라가 그게 출발점이죠. 예, 경찰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5월 1일 날 건설 노동자 양희동 씨가 스스로 몸을 불살랐습니다. 본인의 한번 유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 혐의를 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껴안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스스로 몸을 불사른 나라입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또 건설 노동자가 이와 같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이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불법행위 근절이 나은 결과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건설 현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에 의해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좀 이 얘기를 해보세요. 뭐 좀 잘못됐다. 지금 현재 우리 방청석에 고 양희동 건설 노동자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에 뭔가 정부가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사관님이 생각합니다. 아니고 경찰청장이 해야 됩니까? 총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해야 됩니까? 누군가 이 억울한 얘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죽음이 그치지 않습니까? 들어가시죠. 예, 총리님 마지막 좀 나와주십시오. 예, 살자고 나선 일인데 이렇게 죽음에 이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 양희동 씨가 조합원들한테 평상시 해왔다는 말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건설 현장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조금이라도 바꾸고 투명한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이라도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 이제는 노조를 적으로 보지 말고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그 고인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 누구와도 필요한 대화를 해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오늘 특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좋은 그런 앞으로의 일들이 추진되기를 그렇게 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적이 아닙니다. 네, 경찰에서 고맙습니다. 네,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